그러면 이제 20번 테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폐 시간가치 계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신 집중을 좀 하시고 대신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을 자세하게 보기보다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도 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태는 좋아질 거니까 여러 번 반복,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 한번 훌쩍, 화폐 시간가치 계산의 턱을 훌쩍 뛰어넘어 보도록 해요. 우리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줄여서 현가라고 불러요. 현재 가치. 지출은 보통 현재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줄여서 현가 그래요. 미래 가치는 이제 수익은 미래 발생하잖아요, 그죠? 얘는 가운데 좀 특이하게 가운데 글자를 따서 내가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는 현가라고 부르고요. 미래 가치는 내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줄이지는 않습니다. 미래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다 쓰는데 저하고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앞으로 현재 가치 계수는 현가 계수, 미래 가치 계수는 내가 계수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겁니다.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작업을 할증한다 그러고요. 내가를 현가로 땡겨놓은 작업은 할인한다 그래요. 근데 할증하고 할인할 때 달리 계산 방식이 있고요, 복리 계산 방식이 있는데, 달리는 그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이자에는 이자가 안 붙어요. 근데 복리 계산은 원금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고요, 이자에도 이자가 계산되는 것을 복리 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무조건 복리를 채택합니다. 이때 현가를 내가로 보내거나 내가를 현가로 땡겨올 때는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할증할 때는 이름이 수익률로 바뀌고요, 할인할 때는 이름이 할인율로 바뀌어요. 근데 얘네 셋은 같은 놈이에요. 단지 이자율이라는 놈이 할증될 때는 이름이 수익률로 바뀔 뿐이고 할인될 때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할인율로 바뀔 뿐이지, 앞으로 제가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어떤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은 말이다 하시면 돼요. 암기하실 때는 하리수 하시면 돼요. 하리수. 하리수. 아리수 아니야. 하리수야. 하리수 같은 말. 이자율이 할증될 때는 수익률, 할인될 때는 할인율. 그래서 이거 앞에서 한번 본 적 있는데 우리 어떤 거 한번 해봤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면 한번 더 보세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값인데,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이 이 요구 수익률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인율 하시면 돼요. 원래 할인율과 수익률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이 같은 말인데 혹시 할인수가 커진다라고 쳐요.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이 커지면 내가나 내가 계수 값은 커져요. 당연하겠죠. 이자가 더해지니까. 근데 할인을 많이 받으면 현가나 현가 계수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할인수가 커지면 일시불과 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나 내가 계수 값은 뭐하고 커지고, 할인수가 커지면 현가나 현가 계수 값은 일반적으로 뭐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한 3개쯤 되고요, 현재 가치 계산하는 공식이 3개쯤 됩니다. 우리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가 있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가 있고, 감채 기금 계수가 있어요. 현재 가치 계산은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있고요,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고요, 저당 상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일례, 연례, 감기들은요 전부 다 공식에 n승이 나와요. n승. 근데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 상수는요 공식에 마이너스 n승이 있다요. 나중에 뭐 공식까지 정리를 하실 때 내가계수로 처리되는 일례, 연례, 감기는 뭐요? n승이 나오고요, 현가계수로 얘기하는 일현, 연현, 저상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n승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를 지금부터는요 일례, 연례, 감기라고 표현할 거고, 현재 가치로 얘기 드렸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상수 이런 놈들은 일현, 연현, 저상으로 표현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학문적으로 뭐를 일시불이라고 부르고 뭐를 연금이라고 하냐면, 1원 이렇게 돈이 한 번만 출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일시불이라 그래요. 근데 매년 1원씩처럼 돈이 여러 번 출연되는 경우를 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문적으로는 어떤 게 일시불이고 어떤 게 연금이냐면요, 동일한 금액이 한 번 출연되는 거예요. 이게 일시불. 동일한
금액이 2번 이상 출연되는 경우를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1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이건 어떻게 읽냐면요. 일시불, 일시불, 일시불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이 3개 나오는 거지 돈이 3개 나왔다고 해서 연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와야지 연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만약에 500, 700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500 두 개는 연금이에요. 2번 이상이 연금이거든. 700은 일시불입니다. 그래서 500, 700은 연금 일시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금 일시불. 그러면 200, 300, 300은 뭐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연금 두 묶음이 나온 거예요. 뭐 두 묶음? 연금 두 묶음. 마지막입니다. 500, 700, 300은 뭐라고 읽어요? 그러면 500 3번 나온 건 연금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700 한 번 나온 건 일시불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300 두 번 나온 건 또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 한 번 나오면 일시불이고요. 같은 금액이 여러 번 나오면 연금인데 연금의 기준은 같은 금액이 2번 이상 나와주면 걔를 연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내가계수라는 것과 현가계수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미래고. 근데 현재 있는 돈을 N년으로 보냈을 때 얼마가 됩니까? 다시 현재 있는 돈을 N년으로 보냈을 때 얼마가 됩니까?를 따지는 게 내가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계수인데 한 놈만 N년으로 보냈을 때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때려주고요. 여러 놈 같은 금액이 여러 번 나왔을 때 요거 N년으로 보냈을 때는 연금의 내가계수를 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게 30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303년 후 303년 후가 있고요. 300만 원씩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3번 나와야 되겠다. 3번만 할게요. 3번만 하고 3년 후가 뜹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를 때려줍니다. 이거는 300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때리면 만기에 타먹는 금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300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를 때리면 만기에 타먹는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 한 번 나오고 3년 후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지만 돈 여러 번 나오고 3년 후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만기 때 타먹는 금액이 아마 300 얼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300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근데 얘는요 900 얼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도 300, 그 다음에 또 300, 그 다음에 또 300 돈을 3번 불입한 거거든요. 300씩 3번. 그러니까 900에다가 이자가 붙을 테니까 900 얼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당기는 겁니다. 다시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돈 한 번을 현재로 당기는 경우가 있고요. 돈 여러 번을 현재로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현가계수라고 불러요. 현가계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년 후에 있는 300을 현재로 당겼을 때는요. 300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300 한 놈을 현재 가치로 당기는 거죠. 매년 300씩 3번 받을 수 있는 돈을 현재로 당기는 겁니다. 그때는 300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반복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한 놈 보내면 그 돈 곱하기 1내 항상 기본값은 곱하기입니다. 300 3번 나오고 N년 후가 되면 300 곱하기 연내 300 한 놈을 현재 가치로 당길 때는 300 곱하기 1현 일시불의 현가계수 300 3번을 현재 가치로 당길 때는 300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1원이 뜨는 경우가 있고 매년 1원씩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N년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땡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원 뜨면 뭐죠? 그러면 일시불 그러시면 돼요. 매년 1원씩이 뜨면 연금 하시면 됩니다. N년 후가 되면 내가계수라고 하시면 돼요. 현재로 땡기는 건 현가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몇 개 나오냐면 4개 조합이 나옵니다. 1원 뜨고 N년 후가 뜨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매년 1원씩이 뜨고 N년 후가 뜨면 연금의 내가계수. 이번엔 출발을 미래에서 합니다. 미래에 있는 1원을 현재로 땡기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미래 받는 매년 1원씩을 현재로 땡기면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한 놈 보내면 1내
여러 놈 보내면 연내, 한 놈 땡기면 일현, 여러 놈 땡기면 연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감채 기금계수와 저당상수가 남아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감채 기금계수는요, 요 작은 원 구하는 거예요. 작은 원 구하는 건데 n년 후에 이만큼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옥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하면 되지? 요 불입액을 구하는 겁니다. 불입액.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감채 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만드는 금액입니까? 불입하는 금액입니까? 그럼 항상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금액은 정해서 가는 거야. 요거 이제 감채 기금계수 적용합니다. 그래서 3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합니까?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합니까? 그러면 3억 곱하기 감채 기금계수를 들여서 불입액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큰 원 아니고 무슨 원? 작은 원 구할 때. 그래서 감채 기금계수는 작은 원 불입액을 구할 때 써먹는 거지 큰 원 만드는 금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 구할 때 감채 기금계수를 사용한다. 꼭 좀 기억하시고, 현재 요만큼을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하고 갚아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 이걸 이제 저당상수를 쓰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도 큰 원이 아닙니다. 작은 원입니다. 근데 저당상수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어야 됩니다. 무슨 균등은 안 돼요? 원금 균등은 안 돼요. 무조건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리고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원금 이자 합계, 즉 이걸 갖다 6글자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요, 그 차입한 돈이 아니야. 큰 원이 아니고 작은 원, 상환에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 그래서 3억을 차입하고 얼마를 상환에 나가야 됩니까? 하면 곱하기 저당상수를 때려주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요. 갚는 돈이 나온다는 거지. 이때 저당상수를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는요, 둘 다 작은 원 구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작은 원을 구하는 건데 큰 원이 저기 있는 경우가 있고 큰 원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해 볼까? 큰 원이 over there 있는 경우가 있고 큰 원이 here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큰 원 over there부터 한번 해볼게요. n년 후에 저거 만들기 위해서 작은 원 얼마씩 불입해 나가면 되지? 그때는 큰 원 곱하기 감채기금계수를 때려요. 그러면 작은 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감채기금계수. 큰 원이 here 여기 있습니다. 현재 요만큼을 차입하고, 중요합니다. 상환 방법이 다른 상환 방식은 안 돼요. 꼭 집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을 차입하고 상환에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는요, 큰 원 곱하기 저당상수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원을 여러 개 그려 놓을게요.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를 쓰는데 큰 원이 저기 있는 거야. 저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돼? 그럴 때는 요때는 감채기금계수 쓰고, 큰 원이 here 여기 있는 거야. 요거 차입하고 상환에 나는 원리금 그랬을 때는 저당상수를 쓰는 거지. 큰 원이 어디 있는가로 판단을 하는데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건 작은 원 궁금한 거예요. 자, 큰 원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 작은 원, 그럴 때는 감기 곱하면 되고요. 큰 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차입하고 상환에 나는 원리금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쓰면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거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반복을 정말 많이 할 작정이거든요. 뭐 어차피 유튜브 강의인데 뭐 1시간 하고 2시간 하면 뭐 되지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시겠어요? 대신에 이해만 하면 장땡이지 뭐. 이 바닥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가보자. 자, 일례가 있어요. 연례가 있습니다. 감기가 있어요. 1년이 있습니다. 일시불 현가계수. 연년이 있습니다. 연금 현가계수. 그리고 저당상수가 있습니다. 저상.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러면 일례입니다. 얘네들 이 연례입니다. 요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그러면 감기입니다. 요 놈을 땡겨옵니다. 일현입니다. 요 놈들을 다 땡겨옵니다. 연현입니다. 요거 차입하고 상환에 나는 원리금이 저상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 논의 편의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번호를 매겨드릴게요. 근데 같은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그림이 한 쌍씩 있는데 1번 그림과 4번 그림이 지금 똑같아요? 얘네들을 역수라 그래요. 2번 그림과 3번 그림이 똑같아요? 이걸 역수라 그래요. 5번 그림과 6번 그림이 똑같아요? 얘들을 역수라 그래요. 같은 그림을 베이스로 하고요, 화살 표시가 반대일 때 우리는 역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색깔 좀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한 놈 보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때는 이 돈 곱하기 일내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 놈 보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이 돈 곱하기 연내 하시면 됩니다. 요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것은요, 이 돈 곱하기 감기 때리면 됩니다. 한 놈만 땡겨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돈 곱하기 일연 하시면 됩니다. 여러 놈 땡겨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때는 그 돈 곱하기 연연 하시면 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이걸 차입하고 상환해 나는 원리금은 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테마 역수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역수관계는 같은 그림 베이스에 화살 표시가 다른 걸 우리는 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 역수는 뭐야? 그러면 일현입니다. 여러분들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입니다. 근데 연금은 절대로 연금끼리 역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내는 바로 밑에 있는 감기와 역수고요, 연현은 바로 밑에 있는 저상과 역수입니다. 근데 역수는 너무 중요해서 이해도 이해지만 암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간혹 쌤 저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는 좋아요. 정말 그 수험 공부에서 이해만큼 좋은 공부가 없는데, 그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이해도 이해지만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 반사적으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다가 절단나 그냥 이해는 플랜 B야. 여기서는 플랜 A가 작동을 해야 돼. 암기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례 역수가 뭐야 할 거예요. 연내 역수가 뭐야 할 거예요. 연현 역수가 뭐야 할 건데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1은 1끼리니까 일례 역수는 1현입니다. 연내는 감기 역수거든요. 이건 암기하세요. 사람들이 연내 1년 안에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연내 뭐 걸려요? 감기요. 감기 언제 걸려요? 연내 걸려요. 연내 감기 걸리고 감기 연내 걸린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연현이랑 저상이 역수가 됩니다. 역수를 한 쌍씩 얘기해 보면 일례, 일연, 연내, 감기, 연현, 저상이고요. 역수들은요, A와 B를 곱했을 때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례에다가 일연 곱하면 1이에요. 왜냐면 역수니까요. 연내에다가 감기 곱하면 1이에요. 왜요? 역수니까요. 연현에다가 저상 곱하면 1이 됩니다. 왜요? 역수니까요. 역수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을 암기한다면 공식은 몇 개만 암기하면 되겠어요? 3개만 암기하면 되지. 나머지 3개는 뭐니까? 역수니까. 근데 다행히도 공식 3개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나머지 3개는 역수긴 한데 시험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공식도 저랑 3개만 암기를 할 건데, 일단은 그림을 좀 단순화해야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 그리신 분들은 그림 그리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태초의 그림은 6개가 필요 없거든요. 태초의 그림은 3개만 있으면 돼요. 얘. 얘네들, 얘. 얘네들, 얘 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들어갑니다. 한 놈 보냈습니다. 일례. 한 놈 땡겨왔습니다. 일현. 둘은 무슨 관계예요? 역수예요. 여러 놈 보냈습니다. 연내. 요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합니다. 감기. 둘은 뭐예요? 역수입니다. 여러 놈 땡겨옵니다. 연현. 요거 차입하고 상환해 나는 원리금이요. 저상. 둘은 뭐예요? 역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례 일현 역수, 연내 감기 역수, 연현 저상 역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초역을 통해서 고득점을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공식도 한번 암기를 합시다. 너무 속 시끄러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쌤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쌤 나는 받고 더 레이스 하시는 분들 지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산 문제까지는 나는 맞출 생각이 없어,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꺼. 다음 영상 봐. 그래도 끄면 안 되겠죠, 사람이. 끄라고 한다고 진짜 막 끄고 그러면 안 돼.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다 안 될 때 그때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일시불의 내과교수는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이거는 뭐 필수 암기입니다. 1 플러스 R의 n승.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교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입니다. 역수니까요. 연금의 내과교수는 아까 외웠던 1 플러스 R의 n승에다가, 잘 들어요, R 받고 마이너스 1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 아까 외웠던 1 플러스 R 공식에다가 밑에 R을 박아 마이너스 1 추가, R 받고 마이너스 1 추가.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까 외웠던 공식 뭐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 공식에다가 R 받고 마이너스 1 추가하셔서 공식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은 아까 배웠던 공식하고 똑같아요. R분의 하신 다음에 잘 봐요.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앞뒤를 바꿔요.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n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 바꾸고 마이너스 추가. 바꾸고 마이너스 추가. 그래서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 됩니다. 자, 공식 3개만 우리 한번 암기를 시도해 볼까요? 예, 공식 갑니다.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한번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갑니다. 1 내요?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 연내요? 그러면 R 받고 마이너스 1 추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현이요? R분의 바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추가. 아시겠어요? 공식 한번 암기해보자. 시작! 1내 1 플러스 R의 n승. 연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현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역수들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저랑 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1억을 빌렸대요. 상환 기간이 20년이고. 근데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원금 균등 상환이 아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저당 상수가 8%래요. 8%. 그러면 요게 이제 1억이고요. 요게 800이에요. 20번 나와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유 힘들어. 하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다 그려드렸습니다. 그 1억이 뭐예요? 8%가 뭐예요? 800이 뭐예요? 라를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1억은 은행에서 차입한 목돈이에요. 우리 이것을 두 글자로 부채라 그래요. 이걸 네 글자로는 은행에서 태초에 빌려온 돈이라고 해서 융자원금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1억이었죠. 곱하기 뭐를 때리냐면 저당 상수를 때려줍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1년 동안에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요. 예, 이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뭐예요? 그러면 상환하는 돈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자 기억하셔야 될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부채라는 단어하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하고는요, 그 유사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반대말이야, 반대말. 완전 다른 말이에요. 은행에서 빌려온 목돈, 아까 금액으로 치면 1억, 융자 원금, 차입한 돈이 뭐예요? 그럼 부채예요. 은행에다 갚는 돈, 1년 동안에 갚는 돈, 푼 돈, 아까 금액으로 치면 800만 원, 상환하는 원리금, 이게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제가 물었을 때 딱 또박또박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채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 안 둬 진짜.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그림에서 원 큰 건 뭐예요? 부채. 작은 원 여러 개는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차입한 돈은 뭐지? 부채. 상환하는 돈은 부채 서비스액. 융자원금은 뭐지? 부채. 상환원리금은 부채 서비스액. 예. 1억은 뭐지? 부채. 800만 원은 뭐지? 부채 서비스액. 근데 뭐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 곱하기 5가 10이잖아요. 그럼 2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러면 5분의 10 하시면 돼요. 얘를 분모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양변의 같은 수 5로 나눠주는 거지. 갑자기 제가 대간절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채를 통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는데,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저당 상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돌변해서 부채를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저당 상수 분해 부채 서비스액 하시면 됩니다. 항상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 사이에는 저당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통해서 저당 상수를 활용하면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도 있고, 부채 서비스액을 통해서 부채를 구할 수도 있어요.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해야 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나누면 해야 돼. 나누면 부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부채를 알고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궁금해. 부채에다가 저당수를 곱하면 돼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부채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부채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부채가 됩니다.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편안하게 들으세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DTI라는 걸 시험에서 줘요. 이거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DTI입니다. 즉 소득분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근데 요거 시험에 뜨면서 꼭 저당 상수가 예를 들면 0.1이라고 줘요. 그런 다음에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요.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DTI가 40%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은행에서 얼마를 차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결국 뭘 묻냐면 부채를 물어요. 시험은요 무조건 부채를 물어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은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럼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주면?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부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4 하면 2,400만 원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한 방금 2,400만 원은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을 통해서 부채 구할 수 있어? 예, 구할 수 있어요.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돼요. 방금 구한 2,400만 원을 0.1로 나눠줍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2억 4천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은행에서 빌려오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DTI를 통해서 1차적으로 구해지는 돈은 부채가 아니에요. DTI를 통해서 1차적으로 구해지는 돈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줘야? 저당상수로 나눠줘야지 부채를 구할 수가 있고, 시험에서는 맨날 뭘 묻는다? 부채를 묻는다. 그러면 DTI를 통해서 구한 부채 뭐를?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어주면 부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알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단어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하고의 용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 부채, 거기다 저당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 은행에다 갚는 돈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부채가 됩니다. 항상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 사이에는 저당상수가 존재합니다. 부채에다가 저당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부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이번에는 저랑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한번 더 할게요.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1억이에요. 저당 상수가 8%예요.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전체 몇 년 동안 상환해 나가기로 했냐면 20년 동안 상환해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5년 후에 잔금이 얼마인가요? 잔금 비율이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상짜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난이도 상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작정했으니까. 그리고 초초요약은 2번, 3번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 강의를 많이 보는 거니까.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1억 빌렸고요. 8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곱하기 8%짜리거든요. 20번 넣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힘들어.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오늘 앞에서 했고 5년이 지났대요. 자, 하나, 둘, 셋, 넷, 5번 여기 왔어요. 근데 앞으로 얼마씩? 이게 800이거든요. 1억 곱하기 800만 원씩 15번 갚을 돈이 남았단 말이야. 그걸 지금 다 갚아. 이걸 잔금이라고 해요. 이 원은요, 그 앞에 저 원보다는 좀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5번을 갚았으니까. 그럼 잔금은 어떻게 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800만 원 곱하기 이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15년치만 땡겨요. 그래서 잔금을 구할 때는요, 부채 서비스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 기간을 들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잔여 기간. 근데 혹시 시험에서 잔금 비율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잔금 비율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합니다. 8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20년 분의, 그러니까 전체 기간 동안에 갚아야 될 돈 분의 잔금을 올리시면 돼요. 아까 잔금 어떻게 구한다고요? 8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을 때리면 되는데, 잠깐만요. 800, 800이 약분이 돼요. 그래서 잔금 비율은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연금 현가계수 20년 분의 연금 현가계수 15년. 공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연금 현가계수 전기간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부채 서비스액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잔여기간만 때려주면 되고요. 한 줄입니다. 잔금 비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연금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 현가계수 잔여기간. 전체 기간 20년이고 5년이 지났으니까 남은 기간 15년 때려주면 잔금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잔금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혹시 내가 잔금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부채 서비스액을 알고 있을 때는요, 그때는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하라 그랬잖아요 방금. 그런데 부채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여기다 곱하기 잔금 비율만 때려버리면 돼요. 잔금 비율 어떻게 구하고요?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잘 봐요. 은행에서 빌려온 돈 부채를 알고 있으면서 잔금을 구할 때는요, 잔금 비율만 곱하면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알고 있을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으로 땡겨오면 된다. 그럼 잔금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데?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잠깐 칩을 한번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이렇게 A에다가 B를 더했을 때 1이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거든요. 1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잔금 비율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상환 비율을 더해버리면 1이 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도 1,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해도 1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만 알면 돼요. 잔금 비율이 30%다 그러면 상환된 건 70%예요. 잔금 비율이 40%다 상환된 건 60%예요. 상환된 게 70%래. 잔금은 30%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둘 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이거든요. 잔상 으로 암기합니다. 뒤에 가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대부비율이라 그래요. 그럼 내 돈을 지분비율이라 그래요.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을 더했을 때 1이 나와요. 두 개 더했을 때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비율이 70%다 그럼 내 지분은 30% 들어간 거예요. 대부비율이 80%다 내 지분은 20%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잔상 더하면 1 되지 이렇게 암기하세요. 잔상 뭐하면 더하면 1 되지. 그러니까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건 우리 개론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했을 때 1이 나오고요.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더했을 때도 1이 나옵니다. 뭐 더하면 뭐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 뭐 더하면 뭐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 뭐 더하면 뭐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 기억하소서. 뭐 더하면 뭐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를 기억하소서.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자, 우리 아까 역수관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A에다가 B를 곱하면 이거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번 시험에 이거 강추. 자, 우리 앞에서 일내하고 누가 역수라 그랬죠? 일현이 역수라 그랬죠. 연내하고 누가 역수라 그랬죠? 감기가 역수라 그랬죠. 연현이랑 누가 역수라 그랬죠? 저상이 역수라 그랬죠. 이걸 곱했을 때랑 각각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역수는 곱했을 때 1이 나와요. 자, 3의 역수가 뭐예요? 그러면 3분의 1. 둘 곱하면 1이 됩니다. 4분의 3의 역수는 뭐예요? 3분의 4. 둘을 곱하면 약분 되면서 1이 됩니다. 역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중정도밖에 안 돼요. 역수를 안 묻고 예에 곱했을 때 1이 됩니다. 이거는 역수를 묻는 거예요. 1내 1연 역수고 곱하면 1. 연내 감기 곱하면 역수고 둘을 곱하면 1. 연현 저상은 역수고 둘을 곱하면 1.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요놈 한번 연습합시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틀리는 건데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연습하실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뭐가 되는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씩 총 몇 개? 네 개만 연습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역수는 곱하면 1이 될 거니까. 자,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정체가 뭐예요? 그러면 연금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이라니까. 근데 이놈을 일시불의 내가계수로 보내잖아. 그럼 이 연금들이 원래는 현가계수였던 게 내가계수가 돼요. 그러니까 연금은 안 바뀌어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계속 연금인데 연금의 현가계수도 계속 연금인데
다른 일시불을 곱해버리면 내과 현가가 바뀌는 거예요. 연금의 내과 개수 연금이에요. 근데 얘를 일시불의 현가 개수로 땡기면 이 연금들이 현가 개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 연금에다가 일시불을 곱해버리면 연금을 유지한 채 내과는 현가로, 현가는 내과로 바뀐다. 내과 현가만 바뀐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네, 이번에는 자,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는 누구라 그랬죠? 저당상수라 그랬죠? 그럼 감채기금 개수는 연금의 현가 개수와 역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는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연금의 현가 개수는 저당상수와 역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금의 현가 개수와 감채기금 개수는 역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 그런다 욕을 막 한다니까.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 하면서 욕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현가 개수는 유지해요. 그래서 연금은 때려 죽여도 연금인데 한번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서 일시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역수가 아닌 걸 곱할 때.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인데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역수가 아닌 감치의 기금계수를 곱해버리면 역수가 아니에요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자, 연금의 내과계수 역수는 감치의 기금계수인데 연금의 내과계수에 역수가 아닌 저당상수를 곱해버리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디 요걸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 이거 캡처 한번 하세요. 사진 한번 찍어요. 캡처. 자, 내가 이렇게 있을게. 캡처. 했어? 이번엔 답을 지우겠습니다. 이거 연습 한번 합시다.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선배들도 안 하겠다고 그냥 틀려버리겠다고. 자기는 틀렸대. 자기는 틀렸으니까 먼저 가래 나보고. 쌤,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멱살 끌고 잡아왔거든. 나중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공합대. 자기가 이거 이제 나오면 푼대. 그 임상시험 끝난 거라니까. 한번 해보자니까. 자,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내과계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현가였던 게 내과로 바뀐다니까. 근데 감치의 기금계수를 곱하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감치의 기금계수는 역수가 아니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잖아요.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발작 버튼 눌러지면서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에 그대로 현가계수가 됩니다. 연습을 하시고 연금의 내과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원래 내과계수였던 게 현가계수로 바뀝니다. 연금의 내과계수 역수는 감치의 기금계수거든요. 저당수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도 캡처. 그래서 그 갤러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답 없는 걸로 연습하시고 답 있는 거 한번 보시고 답 없는 거 한번 연습하시고 답 있는 거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반복하시면 시험장에서 풀어요. 이거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내과계수가 될 것.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역수가 아닌 감치의 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될 것. 연금의 내과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현가계수가 되고요. 연금의 내과계수에다가 역수가 아닌 저당상수를 곱하면 역수가 아닌의 이런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화폐시간가치계수 끝났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 화폐 시간가치를 계산할 때는 항상 요겁니다. 이자의 이자가 계산되는 복리를 사용합니다. 무조건 복리 계산. 하리수는 같은 말입니다. 하리수 같은 말. 하리수가 상승하면요, 내가는 커집니다. 미래가치는. 현가는 작아집니다. 하리수가 커지면 내가는 커지고 현가는 작아진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요,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치의 기금계수 있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있는데 저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신 분들은요 줄여서 일내, 연내, 감기 할 거예요. 저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신 분들은요 일현, 연현, 저상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요 앞으로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치의 기금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하지 않고 일내, 연내, 감기, 일현, 연현, 저상을 하겠다고요. 일내는요 1원 한 놈 뜨고 N년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건 일내. 매년 1원씩 여러 번 뜨고 N년으로 보내면 연내. 만들기 위해 모으기 위해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궁금한 게 아니고 불입하는 금액이 궁금한 겁니다. 불입하는 금액. 미래에 있는 1원을 현재로 당길 때는요 일현. 미래에 있는 매년 1원씩을 현재로 당길 때는요 연현. 이 중요합니다. 이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을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결국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부채가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이 알고 싶은 겁니다. 즉 원리금 상환액이 알고 싶은 거라고요. 조심하실 점은 부채 서비스간에는 원금 있어요? 이자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요. 둘 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둘 다 있어요. 출발합니다. 1원 N년 후 1원 곱하기 1내, 매년 1원씩 N년 후 1원 곱하기 연내. 1원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것은요 1원 곱하기 감기. 1원만 현재로 땡겨요 1원 곱하기 1년. 매년 1원씩을 현재로 땡겨요 1원 곱하기 연현. 1원을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구하고 싶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1원 곱하기 저상을 때려주면 됩니다. 바뀐 금액만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수관계. 1내 1연 역수예요. 연내 캐치어 콜드 감기염 걸려줘야지 역수예요. 연현 저상 역수예요. 그래서 역수 제가 선착하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내 1연, 연내 감기, 연현 저상. 1내 1연,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저상, 연현, 감기, 연내, 1현, 1내가 각각 역수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공식은 우리 3개만 남겨합시다. 1내 구하는 공식은요 1 플러스 R의 n승, 연내 구하는 공식은요 R 받고 마이너스 1 추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현 구하는 공식은요 R분의 바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그런데 3개만 알면 되긴 한데 1현 공식이 너무 유명해요. 이 공식이.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승 하면 1 내고요. 역수인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하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할인연금 투지분석법, 정보현재가치 전부 다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일시불의 현가계수 공식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것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역수관계를 한번 연습하셔야 되는데 1내 역수 뭐야? 1연. 연내 역수 뭐예요? 감기. 연현 역수 뭐예요? 저상입니다. 역수 모르면 절단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걷는 거 요거 2개 곱하면 1 나옵니다. 왜요? 역수니까요. 이거 2개 곱하면 1 나옵니다. 왜요? 역수니까요. 이거 2개 곱하면 1 나옵니다. 역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밑줄 건 거 있죠. 그거는 난이도 중, 난이도 상짜리. 진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연현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2개예요. 연현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1내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 역수가 아닌 감기를 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내를 곱하면 저 연금들이 내과계수가 되어버려요. 감기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잖아요. 발작 버튼 눌러줍니다.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아니지. 이거 잘못 연결했네. 죄송합니다. 4번, 5번. 연내에다 곱할 수 있는 게 2가지입니다. 연내에다가 1현을 곱하면 이 연금들이 현가계수가 되어버립니다. 저당상수를 곱해버리면 역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연현에다가 곱할 수 있는 거 2개, 연내에다 곱할 수 있는 거 2개, 연내에다가 연현에다가 1내 곱할 수 있고요. 역수가 아닌 감기 곱할 수 있어요. 각각 뭐가 되는지 연습 3번만 하면 연습됩니다. 연내에다가 1현 곱하는 경우가 있고요. 역수가 아닌 저상을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씩 연습하시면 답 튀어나옵니다. 연금 현가계수는 연금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곱하니까 이 연금들이 내과계수가 되어버립니다. 감치의 긴계수는 역수가 아니잖아요. 발작 버튼 눌리면서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어버립니다. 연내에다가 1현 곱하면 이 연금들이요 그대로 현가계수가 됩니다. 저당상수를 곱해버리면 역수가 아니거든요. 둘은요. 발작 버튼 눌려지면서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그대로 내과계수가 됩니다. 각각 한 개씩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왼쪽 보면서 한번 답 있이 한번 답 없이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같은 말로 원리금 상환액 그래요. 같은 말로 월부금 그래요. 저당 지불액 그러고요. 요 안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이때 중요합니다.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부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궁금해. 그럼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요. 부채가 궁금해.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 연습을 좀 하시고, 잔금하고 잔금 비율이 있는데 잔금을 구할 때 부채 서비스액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 기간을 데려주면 되고, 부채를 알고 있어요. 그때는 잔금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 기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잔금 구할 때와 잔금 비율 구할 때고요. 뭐 다음에 1대지 잔상 다음엔 1대지, A와 B를 더했을 때 1 나오는 것은요, 잔상 더해도 1 되고요, 대지 더해도 1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뭐 더하면 뭐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상 더하면 1 되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더하면 뭐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더하면 뭐 되지, 잔상 더하면 1 되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귓가에 맴돌 겁니다. 잔상을 더해도 1이 되고요, 대지를 더해도 1이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저랑 지금부터 계산 문제를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6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죽었어 오늘. 6개를 다 풀어드리고, 혹시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 꼭 맞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풀어드린 6문제를 갖다가 달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부동산 학교로는 고득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고득점. 몇 점이야? 나는 이번에 좀 많이 틀려서 77.5점 맞았어. 나는 82.5점 맞았어. 뭐 들었는데? 이종호 초초약 들었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좀 어려운 수업에서 제가 약간 까봅니다. 자, 팁을 한번 보죠. 여기 잔금 비율 구하래요. 그러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은, 자, 요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이에요. 이게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이 떠오르면 좋겠고, 안 떠오르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기간이 15년이고요. 5년 후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럼 연금 현가계수 몇 년 분의 15년 분의 연금 현가계수 15년 중에 5년 지났으니까 10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연금 현가계수가 나와 있어요. 15년짜리는 93.05744고요. 10년짜리는 75.67116입니다. 계산이 다 되고, 75.67116 나누기 93.05744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이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이라는 걸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 전체 기간 15년 중에 5년 지났을 때 남은 기간 10년, 계산기에 0.8131 정도 나오거든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81.31%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나와도요, 우리 수험생들의 8, 90% 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이 머릿속에 없어요.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 분의 연금 현가계수 잔여기간입니다. 이번에는 3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살짝 잘못 나왔어요. 이 문제는요, 1억을 대출받았대요. 근데 대출 잔액을 물었거든요. 대출 잔액은 두 글자로 잔금입니다. 잠깐 7번 보세요. 자, 잔금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게, 부채를 알고 있을 때는 곱하기 잔금 비율만 드리면 돼요. 잔금 비율만 드리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부채 서비스액을 알고 있을 때는요, 부채 서비스액은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 기간을 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문제가 좀 살짝 잘못 나왔다고 했는 게, 이게 월 상환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연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시험에 나올 때는 30년 나오면 안 되고 30 곱하기 12 해서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360월 이렇게 해줬어야 돼요. 원래는 25년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이거는 25년 곱하기 12에서 300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살짝 잘못 나왔어요.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360월 300월 당시 욕을 많이 먹었던 문제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걸 알고 있어. 원리금 지급액. 원리금 지급액은 잔금 구할 때 부채 서비스액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4만 원에다가 바로 곱하기 요거 곱하면 됩니다. 뭐요?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그럼 전체 기간이 몇 년인데? 30년인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5년짜리 연금 현가계수, 그러니까 300개월짜리 연금 현가계수를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 현가계수 25년짜리 잔여기간을 때려주면 이게 171.06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곱하면 돼요. 이게
그 54만 원 곱하기 171.06 때려주면 계산기에 9,237만 2,400원이 들 거거든요. 근데 만 원 미만은 절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9,237만 원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9,237만 37만 원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서 30년 하지 말고 360월 월 조건이니까 30년 곱하기 11을 때린다는 거지. 25년 곱하기 300월인데 30년은 필요 없고요. 25년이 필요한 거예요. 잔여 기간이니까. 그래서 300월짜리 171.06을 때려주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월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문제가 좀 살짝 잘못 나왔던 겁니다. 3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 문제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매년 3천만 원씩을 불입하고 금리가 10%일 때 5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3천만 원씩 5번 불입한 거예요. 매년 3천만 원씩 넣었으니까. 그리고 5년 후니까 연금의 내과계수를 적용합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연금의 내과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3천만 원 곱하기 0.1분의 1.1의 5승 마이너스 1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공식 적어놓고 잠깐 칠판 보세요. 잠깐. 요거를 갖다가 제가 1번으로 풀 거예요. 요거는 제가 2번으로 풀 거고, 요거를 제가 3번으로 풀 거고, 요걸 제가 4번으로 풀 거예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계산기 한 번 조작의 답을 구하려고. 그래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1 곱하기 1.1은 하면 요게 2승이에요. 맞지? 너무 더 누르면 3승, 너무 더 누르면 4승, 너무 더 누르면 5승입니다. 여기까지가 1.1의 5승 계산한 거예요. 빼기 1 하시면 돼요. 계산기에다 대고 나누기 0.1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 곱하기 3천만 원 때리면 계산기 한 번 조작에 답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혹시 못할까 봐 써놨어요. 여기 1.1 곱하기 1.1는 2승, 는 3승, 는 4승, 는 5승 빼기 1 나누기 0.1 곱하기 3천만 원 때려주면 계산기 얼마 나오냐면 1억 8,315만 3천 원이 나옵니다. 답은 요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순서는 항상 1번, 2번, 3번, 4번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1의 5승을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두 번째, 나누기 0.1을 세 번째, 3천만 원 곱하는 거 네 번째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처리하시고 4번 문제입니다. 5년 후 3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 딱 보는 순간 3억 떴고 현재 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3억 써요. 3억 쓰시고 나누기 1.08에 5승을 때려주면 됩니다. 계산기 입력할 때는 어떻게 계산 입력하냐면 요거는 그냥 3억 써도 괜찮습니다. 3억 치고 대신에 나누기 1.08은 때려요. 그럼 이거 1승이에요. 1승. 그래서 아까는 2승이라며. 아까는 1.1 곱하기 1.1는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2승이었는데 얘는 3억 나누기 1.08은 했기 때문에 1승입니다. 는 하면 더 누르면 2승, 는 하면 더 누르면 3승, 4승, 5승입니다. 그 는을 얘는 몇 번 눌러야 됩니다. 5번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는 5번 는 때리는 거. 멜로디 알려드릴까요? 네 선생님. 이렇게 는. 그래서 3억 나누기 1.08 는 5번 합니다. 네 선생님 하시면 계산기에 2억 417만 4,959원이 되는데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습니다. 요게 10만 원인데 2억 요게 10만 원인데 반올림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2억 그냥 4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2억 400만 원 하시면 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적용하는 문제 하나 연습해 놓으시고요. 5번 문제로 갑니다. 보세요. 매월 50만 원씩 5년 동안 넣고 금리가 3%일 때 미래 가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연조건이 아니라 월복리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제가 연을 월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환산하는 방법. 혹시 5년은요? 그러면 엄청 쉬워. 5 곱하기 12월 하시면 돼. 60개월이 되는 겁니다. 아까만 했었죠? 3%는 0.03이거든요. 이거는 연 3%예요. 월로 바꾸면요 12분의 0.03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을 월로 바꾸는 거 하고요. 금리를 연을 월로 바꾸는 것을 한번 연습하시죠. 기간 5년은요 5 곱하기 12월 하시면 되고요. 금리는 0.03, 3%를 12분의 0.03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금의 내과계수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게 월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 하셔야 되냐면, 잘 들어요, 50만 원 곱하기 12분의 0.03 R분의 1 플러스 12분의 0.03에 5 곱하기 1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로가 묶어져야 되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 있네.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10분의 0.03분의 1 플러스 12분의 0.03에 5 곱하기 12승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약간 분수 분모 조합이 잘못되어 있네. 그렇게 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도 열심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마지막 6번 문제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 연습이 끝날 것 같습니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세 개를 구해야 됩니다. 순영업소득 구하고 현재 가치 구하고 합계를 구하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유튜브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참 지랄 같네요. 참,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그것을 현재 가치로 땡기고 그 세 개를 합하래요. 참 지랄도 풍년이네요, 진짜. 그래도 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우물 한번 파봅시다. 참 지랄도 풍년이네, 진짜. 자, 1, 2, 3. 자, 임대료가 얼마 발생했냐면요, 임대료가 1년차 때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200만 원씩 감소했대요. 그럼 4,800이고요. 그 다음에 4,600이에요. 200만 원씩 감소했으니까. 경비, 영업 경비가 처음에는 2천만 원인데 100씩 증가했대요. 2,100, 그 다음에 2,2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번 돈에서 경비를 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빼면 3,000, 요거 빼면 3,700, 2,700이구나. 죄송합니다. 2,700, 요거 빼면 2,400이 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1번 했어요, 순영업소득. 근데 이걸 현재 가치로 땡기래. 왜냐면 이게 1년 후에 3,000이고요 2년 후에 2,700이고요 3년 후에 2,400이거든. 그러면 현재 가치로 땡길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1년짜리는, 2년짜리는, 3년짜리는 여기다가는 1년짜리 적용하면 됩니다. 0.95는, 여기는 0.90는, 여기까지는 0.85는 때리면 여기 현재 가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번 한 거예요. 3번은 이 값을 결과적으로 합해 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계산기 꺼내봐요. AC 했어? 3,000 곱하기 0.95는, 그 위에다가 2,700 곱하기 0.90는, 그 위에다가 2,400 곱하기 0.85는 하신 다음에 GT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카시오 계산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산기는 지가 알아서 계산기 얼마를 처리해주면 7,320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입력하실 때는요, 뭐를 입력하게 될지 제가 뒤에 다 써놨습니다. 3,000 곱하기 0.95는, 2,700 곱하기 0.90는, 2,400 곱하기 0.85는 GT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7,420을 구한다라고 써놨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순영업소득을 일단 구하고 걔들을 현가로 땡긴 다음에 전부 다 합해 주세요까지가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개를 물었단 말이야. 참 진짜 문제 지랄 같지만 그래도 1분은 안 넘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요. 순영업소득 구하고 현가로 땡기고 그 다음에 합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GT가 있으니 지가 알아서 7,420을 구할 거다. 6문제니까요. 좀 난이도가 상자로 나왔을 때는 이런 6문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 번에는 안 됩니다. 2번, 3번 반복하셔야 될 겁니다. 예, 어쨌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첫 번째 관문은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21번 그나마 살짝 쉬어가는 코너예요. 현금 수지 측정이 나오는데 이 파트는 할만하니까 우리 현금 수지 측정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현금 수지 측정으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은 2번, 3번 반복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아직 구독 안 돼 있는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요.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 보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우리 영상에 2명밖에 안 다는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은 뭐 1000명 넘게도 보고 하던데 2명이 달아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낸 거 아니에요. 원래 말투가 좀 그래요. 네. 아무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현금 수지 측정으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현금 수지 측정에서 만나요. 안녕.